우리 시작하자. 이거 녹화도 되니까 녹화 시작해주면 이거 봅시다. 이거 복수합시다. 자, 해보자. 키우자. 네. 잠깐 복수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사 문제인데, 그지? 자, 전반사가 되기면 조건. 첫 번째 어디서 어디고 늦바빠 네, 늦바. 오케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보낼 거. 그렇지? 네, 속도가 느린 매질, 속도가 빠른 매질. 속도가 느리면 불전율은 크다. 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알겠죠? 불전율하고 속도는 반대였다는 생각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입사각이 2개각보다 클 때 그거거든요. 충분히 큰 각으로 입사시켜야 불절이 안 되면서 전반사가 된다. 두 개. 다음에 쌤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거. 자, 하동이 불절을 잘 한다 라고 하면 이거랑 같은 뜻이 매질의 경계에서 할 때 불절이 잘한다. 두 매질의 차이가 크다. 지금 그러니까 두 매질이 비슷하면 하동은 직진한다, 그지? 두 매질의 차이가 확 날 때 확 꺾이는 거야, 그지? 그러면 불절을 잘하고 두 매질의 차이가 크면 전반사 하기 좋아요, 불리해요? 전반사 하기 유리해요, 불리해요? 전반사 잘 된다 했대, 그지? 전반사라는 거는 불절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불절을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절을 잘 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꺾고 싶은데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불절을 잘한다와 전반사에 유리하다, 전반사가 잘 된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전반사가 잘 되려면 네, 녹화 중이야. 네. 전반사가 잘 된다, 불절을 잘한다. 그러면 이거 인계각은 더 작게 나온다, 크게 나온다? 인계각은 더 작게. 이해되냐? 무슨 말이냐면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느린 매질, 빠른 매질. 이것도 느린 매질, 빠른 매질인데 어떤 경우는 이렇더라는 거지. 빛을 이렇게 보냈더니 전반사가 되려고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입사각이 이만큼일 때 굴절가 90도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는 빛을 이 정도로 쐈거든요. 근데 빡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입사각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90도로 팍 꺾였지, 그지? 그럼 두 개 중에서 굴절을 잘한 건 이쪽, 그지? 인계각 볼까? 인계각 크지? 이거 되게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훨씬 많이 꺾이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잘 꺾는 거지. 많이 꺾이는 거고 굴절을 잘하는 거다. 두 매질의 차이가 훨씬 큰 게 이거다. 그때 전반사가 잘 된다, 인계각도 작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보자. 만약에 쌤이 우리 요 매질을 A, 요 매질을 B라 그러죠. 요거 똑같이 A라 두고요. 요거 C로 바꿔볼까, 쌤? 사실 A는 같았던 거야. A는 같은 매질인데 B랑 C랑 달랐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굴절률을 비교해볼게, 쌤이. 자, 빠져. 속도가 느리면 쓰는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풀지 말고요. 자꾸 손으로 풀면 제일 빨라요. 속력이 느리다 해서 글자를 작게 쓰는 거야.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그럼 굴절률을 거꾸로 쓰는 거야. 굴절률 얘가 크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차이 때문에 굴절을 이 정도 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봐봐. 얘는 어때? 굴절을 더 잘하지. 그러면 두 매질의 차이가 더 커야 돼. 그러면 이때 굴절률보다 훨씬 차이가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A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A 매질의 굴절률은 얘랑 같은 크기로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차이가 커지려면 얘의 굴절률은 더 작다. 이렇게 써야 돼. 이해됐지? 이제 차이가 확 커지지. 무슨 말이냐면 요때 속력은 느린 거 그건 썼지. 요게 빠른 건데 얘는 더 빠르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식을 쓰지 말고 해야겠죠. 식 쓰지 말고 요 논리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알겠지? 이제 굴절을 잘한다, 두 매질의 차이가 크다,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인계각이 작다.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하다. 됐지? 이제 됐어? 오케이, 그만 갑시다. 보자. 일단 자, 지금 우리 저번 주에 나갔던 프린티컬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반사 숙제 중에 개표문학 1번 있어요. 공부부터 숙제 꺼내시고 영상 올려줄게. 그리고 그 영상 올려줄게. 방에다가 수업 영상 따로 올리고 그거 따로 올려줄게. 앞에 살짝 묻는 사람 다시 보시고. 안경 다시 바꿨어. 옛날에. 새 안경을 바꿨는데 어지러워. 어떡하지? 안경이 어지러워. 어떡하냐. 아, 비싼 건데. 비싼 거 큰맘 고 샀는데. 그죠? 맞아. 어지러워. 아이씨. 갑시다. 네. 자, 우선 문제 조건을 보니까 여기는 BC 같은 매질이에요. 네, 여기는 처음에 A였거든요.
이걸 B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B 쪽으로 입사시킬 때 여기 입사각이 세타인데 이거 각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각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물질이 바뀌었으니까 굴절을 다르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BC 경계에서 정반사가 된 모습인데 요거는 BC 경계에서 정반사가 안 된 모습이에요. 이 물질을 바꾸면서 변화가 생겨버린 거야. 이걸 파악을 해라 뜻이야. 그럼 이거부터 하자. 우선 이거부터. 자, A, B부터 볼게요. 어디가 빠른 매질 같니? 그 빠른 매질, 느린 매질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법선 긋고, 그치? 그 다음에 각고. 그러니까 법선이 거정있죠 이렇게. 친절한 문제야. 그러면 요게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각이 이거거든요. 그쵸? 이게 직진하지 않고 꺾였잖아요. 그치? 그럼 각이 큰 쪽이 이쪽이지. 이게 제일 편해. 각이 큰 데가 빠른 매질이야. 이게 제일 편해. 그래서 얘는 빠른 것 같은데, 이거 빠르고, 이거 B 느린 것 같은데, 이거 맞죠? 그렇죠? 그럼 잠깐만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각이 중요한 거 맞죠? 여기 이 각도가 이 B하고 C의 경계에서의 임계각보다 컸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그치? 그래서 전반사가 됐던 거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D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입사각은 똑같았어요. 그러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전반사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럼 여기 각도 볼까? 약간 그림 잘 보시면 요 각이 처음에 요 각 때보다 더 작아진 게 보여요. 약간 굴절 가능한 느껴지죠? 이게 사실 여기 딱 B하고 C 딱 때리는 지점 자체가 약간 옮겨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보이죠, 그죠? 각이 더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임계각을 못 넘긴 거예요. 임계각보다 작다가 된 거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AB 경계와 DB 경계에서 두 개 중에 굴절을 더 잘한 게 누구예요? 이거 그리고 가져야 돼요. 누가 더 많이 꺾이는 것 같아요? 이쪽이 많이 꺾이는 것 같지, 그죠? 굴절을 잘한다, 얘가. 그럼 얘가 굴절을 잘한다, 잘 못한다. 느껴졌냐? 그냥 아까 썼던 거 볼게. 요게 빠르고 느린 거였고, 지금 B는 같은 거니까 저거랑 비슷한 식이 했을 때 B는 이 정도 속도 갖고 있잖아, 원래.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차이가 더 적다. 차이가 적으니까 굴절을 잘 못한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좀 더 빠른 건 맞잖아. 그러니까 요 글자보다 좀 작게. 얘보다 좀 더 크게 써야겠지? 적당히 쓰면 돼. 한 이 정도? 이거 괜찮냐? 좀 구분해. 아이씨.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이해됐니?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식 쓰지 말고 그냥 글자를 좀 탁탁 써가면서 빠르다, 느리다, 더 차이 난다, 덜 차이 난다. 되겠니? 여기 제일 빨라. 그러면 어디냐?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지금 잠깐만, 그거는 이거 보네? 그게 전반사가 됐네? 그럼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B하고 C 중에서 누가 빠르다? C가 빠른 거지. 이게 늦빠야, 늦빠. 이렇게 느린 게 C, 이게 빠른 거지. 이건 됐죠. 그러면 이거 느리고 이거 빠르고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A 속력을 B에서보다 C가 빠르다. 이거 맞는 말이네? 오케이, 기억 좀 하고. 됐죠? 자, 이어 볼게요. 굴절률을 물어봤어. A랑 B랑 다 있다. 그럼 다 있네. 이거 속도 크기 보이지? 속도가 빠르다, 굴절률이 작다. 속도가 얘는 상당히 느리지, 근데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제? 그래서 굴절률은 D가 더 큰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됐죠? 마지막 D급 보기. 가에서 입사각을 저 세타보다 작게 보내야 돼요. 이건 작도 문제예요. 작도 하셔야 돼요. 좀 작게 보내봅시다. 자, 입사각을 세타보다 작게 보낼게. 글을 볼게요. 이 정도로 보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을 바꿔서 보내봐라. 그럼 굴절 어떻게 되니? 여기서 입사각이 작아지는 만큼 여기 굴절도 같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좀 더 누워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B와 C를 때리는 경계각은 바뀌면서 여기 입사가 어떻게 될까? 이때보다 더 커진 게 보이지, 그치? 그럼 이때도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가지고 전반사가 됐던 거잖아. 여기서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임계가 넘긴 거지. 전반사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틀린 거지. 됐죠? 다 기억이야? 됐어? 이거 풀리겠어? 이거 되면 됩니다. 이거 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C하고 A 굴절률 비교는 좀 힘듭니다. 네, 각도가 정확히 주어지면 할 수 있겠는데 각이 조금 안 주어졌으니까 힘든데 만약에 쌤 억지로 요각이 45도라고 할까?
그렇지 했어? 이게 45로 하자 그냥 이 상황에서. 그러면 A하고 C 중에 굴절 누가 크게? 다시 그릴게요. 네, 이거 지우고. 쌤이 45라는 가정을 했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여기가 A 배질, 여기가 B 배질, 여기가 C 배질. 이 상황입니다. 굴절도 순서 적어요. A, B, C. 할 수 있겠어? 일단 이건 전반사가 됐으니까 이거 느린 배질, 빠른 배질. 느린 거, 빠른 거 되잖아요. 그죠? 문제 없지. 근데 이 사실도 보면 입사에도 크니까 이거 느린 거, 이거 빠른 건데 내가 궁금해하는 건 이거지.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빠른가? 이거 하나 어떨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됐어? 네. 생각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지금 빛이 A에서 B로 들어왔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가운데서 빛을 이쪽으로 하나 보냈다, 반대편으로 보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쏘아주시죠. 역진행의 원리 활용했었지. 그러면 봐라. B에서 C로 45도로 들어가면 전반사가 됐어. 근데 B에서 A로 45도로 들어가면 전반사가 안 돼. 이해됐냐? 이해됐어? 물어볼 게 있어. BA 경계와 BC 경계 중 굴절을 더 잘하는 건 누구? 그렇지, BC. 얘가 더 꺾고 싶은데 꺾을 데가 없어서 전반사가 되고 있다. 알겠어 이제? 얘가 굴절감이 있고 싶다 큰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더 꺾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AB 경계보다 BC 경계가 굴절을 더 잘한다 이거야. 이해됐니? 굴절을 잘한다는 건 차이가 더 크다. 그러니까 A하고 B 경계의 속도가 이만큼 차이 나면 BC는 더 차이 나야 되니까 C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지? 그럼 굴절률은 이게 제일 작겠지?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크겠지? 얘가 제일 크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냐 이제?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편한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도 쏠 줄 아는 거야. 빛을 반대로 쏘아보고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시고. 됐어? 오케이, 통과. 넘어갑시다. 저번 주에 전자기파 했죠, 내가 했죠. 전자기파 조금만 설명 좀 더 보충하고 마무리합시다. 전자기파 안 들었거든요. 거기 외우면 돼요, 그냥.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볼 때 굴절 파트를 흔들어서 전반사랑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생각이 제일 중요해. 그걸 빨리 깨달으면 문제가 쉬워져. 이게 안 되면 어려워져. 굴절 잘한다, 차이가 크다, 전반사가 잘 된다, 이해하기 작다. 이거 네 가지 같은 말이야. 됐죠? 오케이. 저번 주에 전자기파 소개했을 때 급하게 전자기파 종류랑 각각 사용하는 예만 한 것 같은데 그 전자기파 자체만 좀 집중해 볼게요. 전자기파. 우선 전자기파는 전기장이 진동하고 자기장이 진동하는 게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전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무조건 서로 수직입니다. 전기장은 우리가 보통 1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우리가 B라고 하거든요. 둘이 수직입니다. 그리고 빛의 진행 방향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 진행 방향이 항상 서로 수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 그림을 3차원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좌표축처럼 잡아가 있고 이 방향으로 만약에 전자기파가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 되게 이렇게 그려볼게. 질문 이렇게 만약에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위에 거랑 이 밑에 거 보이죠? 어느 쪽이 전기장이 돼야 될까?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장이랑 자기장 순서가 존재해요 사실은.
학교생이 좀 꼼꼼하시면 이걸 꼼꼼히 하실 거고 아니면 안 하실 거고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울 거 너희가 그럴 것 같은데 요게 정기장이 돼야 될까? 요게 정기장이 돼야 될까? 상관이 없을까? 상관은 있어 이제 상관은 있어. 그래서 진행 방향 바꿔버릴 거야. 진행 방향 이쪽 쪽으로 문제될 거야. 그래서 어느 게 정기장이 돼야 되는지 알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할 줄 알아? 네. 혹시 이렇게 만들면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이거 뭔지 아니? 맞아 이게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FBI는 왼손잡이 혹시 들어봤어요? 그 미연방 수사국 FBI 손들어 FBI 그런 거 있잖아. 왼손잡이 총 왼손에 들고 있잖아 지금. 알겠지? 이게 FBI인데 보세요. 손가락을 다 피면 보통 우리가 1번부터 엄지부터 1번으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1번부터 FBI. 그러니까 F 힘, B 자기장, I 전류. 알겠어? FBI. 근데 힘은 이제 뭐 전자 기력의 방향이죠 당연히. B는 자기장 방향이고 I가 전류 방향인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곧 전기장의 방향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기장 방향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FBI죠. 자기장 방향 이쪽, 전기장 방향 이쪽.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장 방향을 갖췄을 때 흰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이동해요. 이 손가락 쓰면 돼요. 요거 쓰면은 진행 방향 잡혀요. 그러니까 흰 방향으로 전자기파 진행.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자기장, 그 FBI, B 자기장. 세 번째가 뭐라고? 전기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엄지 손가락을 전자기파 진행 방향으로 맞추고요. 요 두 손가락을 딱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손가락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어떡하지 이거? 아파라. 이거 원래 자기장 안에 보관할 때도 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힘찰 때. 근데 요즘 잘 안 쓰는데 이거. 전자기도 할 때 전동기 쓰냐? 너 진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요거 맞니? 아파라. 이거 예쁜 것 같지 않아? 이거 된것 같죠? 이게 진행 방향이고요. 이렇게 되면 진행 방향이 이쪽이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해됐어? 네, 손가락 되게 힘들 주겠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자기장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기장인 거야 지금. 얘가 자기장 B. 네, 얘가 전기장 E. 이게 전류 I랑 같은 방향이고 이게 힘 같은 방향. 지금 FBI 손가락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건 힘들지. 손가락 맞추기 힘들지. 그래서 이거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뭐 하느냐? 이거 하는데 이게 벡터 외적하는 방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외적까지 몰라도 되고 우리가 이름이 전자기파죠.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을 쓸 거야. 오른나사 법칙. 이게 왜 그 자기장 할 때 보면 전류가 이렇게 감싸지면 자기장이 엄지손가락 방향에 향한다는 거 들어보시죠. 이렇게 전류의 자기장 약간 이런 거 같듯이 요 감싸지는 방향을 순서 잡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전기장에서 자기장 플러스 방향으로 감싸질 거예요. 손가락을.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 방향으로 전자기파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인지 다시 이렇게. 자, 봐라. 지금 이게 색깔 좀 써봅시다. 자, 자기장이 파란색이고 전기장이 노란색이에요.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그럼 손을 감싸실 때 전기장 플러스에서 자기장 플러스 방향으로 감싸져. 감싸질 때 엄지 손가락 향하는 방향. 요 방향을 진행하자. 이해됐어? 요 손가락 했어 이제. 전자기파. 자, 이름이 전자기파지. 그러니까 전에서 좌쪽으로 감싸줘야 돼. 만약에 자기장에서 전기장으로 감싸졌잖아. 그럼 아마 과학자들이 저거를 자전기파라 불렀을 거야. 농담이야. 농담인데 그냥 웃기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든 위험하려고 웃기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전기파가 뭐예요 요새? 그냥 내가 맞는 말이야. 아무렇게 그냥 맞는 말. 근데 아니 전자기파니까 좀 이어지잖아. 전에서 자로 감싸져라. 이어지잖아. 전에서 자로 감싸지고. 그러니까 전자기파. 알겠어? 전자기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 플러스에서 자기장 플러스 감싸기를 해요. 알겠냐? 그러니까 요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왜 영화 촬영한 데 가면 이렇게 탁 치는 거 있잖아. 그 이름 뭐냐 이거? 뭐라고요? 슬레이트인가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제 액션 이런 이제 촬영 감독이 앞에 서가지고 그
흰색 막 검은색 막 글자 있고 약간 거기다가 이렇게 탁 치고 빠지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감싸지는 느낌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전기장에서 자기장 쪽으로 감싸지는 거예요. 전자 기파 이렇게 보내면 돼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바꿔볼게. 네, 간다. 똑같이 축을 잡을 거야. 됐지? 이게 진행 방향 됐어요. 네, 전가이바 진행 방향 있죠. 그러면 어느 게 정기장이야? X축, Y축. 그냥 치면 어느 게 정기장이야? 네, 감싸줘봐라. 전자 기파 해봐. 전자 기파. 그렇지. 이게 전기장이야. 전기장에서 자기장으로 감싸줘야 돼. 이렇게 감싸지면 촉수로. 이해되냐? 전 플러스에서 자 플러스로 감싸지라고. 알겠지? 이제 요 막대기가 요 막대기로 도는 방향으로 감싸지라고. 알겠지? 됐죠? 그럼 딱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오케이. 너 이거 쓰는구나. 이거 할 줄 알았구나. 이거 하는 거지 지금. 네, 이거 왼손이 아파서 대신할 게 이거잖아요. 이것도 배웠어. 왼손 요거 좀 손가락 뻗치고 힘드니까 이거 바꿔서 이렇게 하잖아. 오른손 엄지 딱 펼쳐가지고. 이거는 똑같아요. 봐봐. 여기 아까 전에 엄지가 뭐라고 했더라? 왼손에서 엄지가 뭐야? F 힘이죠. 손바닥을 향하는 방향. 그냥 땀 때리는 방향이야. 빡! 힘 빡! 힘 빡! 힘 방향.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손가락이 뭐야? 자기장. 자기장이 여러 개 막 지나가는 거 선을 생각해야 돼. 자, 내 손가락 자기장 방향. 자, 거기에 전류 하나 탁 놓인 거지. 엄지가 전류 방향. 전기장 방향. 됐어? 그래서 요게 진행 방향 이쪽이니까 힘을 손바닥 방향 향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돼. 그럼 했을 때 요게 자기장이고 요게 전기장이잖아. 맞춘다. 됐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장 플러스 자기장 플러스는 힘이 이쪽이다. 이렇게 돼. 이해됐어 이제? 가끔 이걸 내세요. 가끔 내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전기장이 됐느냐를 숨겨서 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고. 이게 첫 번째 건 이거. 그래서 서로 수직하다. 됐지? 전기장, 자기장 수직하고 진행 방향 수직이다.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항상 같은 이상이다. 같은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기장이 플러스일 때 자기장도 플러스하는 거죠. 그래서 쌤 저번에 그려준 거 있었지. 전기장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치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루죠. 얘가 마이너스 볼. 얘가 플러스 마루잖아. 그때 자기장도 똑같아. 요 자기장 축을 따라서 전기장이 플러스일 때 자기장도 같이 플러스 최대돼. 이렇게. 그다음에 전기장이 마이너스면 같이 자기장도 마이너스 최대가 돼. 여기 마이너스. 다시 또 플러스. 약간 입체감을 느끼게 하면 이런 식인 거야. 좀 잘 못 그렸네. 많이 안 그래요.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 최대.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최대.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최대. 그치. 그리고 이거 더 가지고 내가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드는 중이거든. 여기 이용되는 원리가 뭐야? 그렇지. 전자기도야. 전류의 자기장입니다. 원인이 누구야? 전류지. 원인이 전류, 결과가 자기장. 알겠지? 전류의 자기장. 이거는 위에 거는 전류의 자기장. 전류의 자기작용은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오케이,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럼 거꾸로 해봐. 자기장이 변해서 전기장이 변하게 생겼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하면 자석이 변하면 전자기 유도가 생긴다.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이지. 이건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렌츠 법칙이 아니야.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래서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물어봐요.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거 가끔 물어봐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 앙페르.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전기장을 만든다. 패러데이. 네. 이걸 좀 물어봐요. 이걸 조금 기억하는 게 좋죠. 이거 학교쌤 지도 나갔어? 아직 안 나갔지? 이거 나가시면 더 할 수 있어요. 정지한 전화, 등속도로 운동하는 전화, 가속도로 운동하는 전화.
움직이는 자기장 이런 거 이거 혹시 하셨어? 네, 안 했어? 그거 하면서 언제 전자기파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너 그거는 기억나냐? 그 보호의 원점으로 할 때 보면 왜 러더퍼드 모형 있었지?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전자가 주변을 이렇게 원궤도로 공전하면 전자가 에너지 방출, 전자기파가 없다면서. 그렇지 얘가 추락했는데 그렇지 그치? 왜 그렇지? 지금 이 전자들이 등속 오른동 중이잖아. 자기장 전자가 등속 원운동을 하면 선 질문 등속 원운동은 등속역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역 운동이야 속도는 바뀌는 거지 요거 그래 이게 욕한 초반에 했는 거지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요거 가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요거 가속 운동이지 얘들아 왜냐하면 힘 받는 운동이잖아 그래서 이 등속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게 되잖아. 이거는 변화하는 전기장이 있는 거랑 똑같아. 그 변하는 전기장이 있으면 당연히 변하는 자기장을 유도해 되고 다시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전기장을 유도해 낼 테니까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돼요. 그래서 이 자식은 전자기파를 만들어내고 그 전자기파를 방출할 것이다. 얘가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면 결국 빛 에너지를 방출했으므로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다. 전자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인공위성이 속력이 줄 때 자기 궤도를 유지 못하고 지구에 추락하는 것처럼 이 전자도 원자핵 쪽으로 추락할 것 같다. 추락할 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다가 원자핵에 충돌할 것이고 그럼 원자가 붕괴될 것 같다. 이해됐어 이제? 원자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야 러더퍼드 미모에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보호가 추락하지 않는 특정 궤도가 있는 것 같다.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그 궤도에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것 같다. 나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펼칠 거예요. 알겠어? 그때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생들이 이 파트를 수업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거나 피를 받으시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가. 내 말이 이해되냐? 밑도 끝도 없는 갑자기 러더퍼드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갑자기 학교 시험 문제에 전자가 등속 오른동으로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으면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등장하고 전하가 가속 운동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해되냐 이제?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 쌤 수업 잘 듣고 있다가 알겠지? 우리 쌤 했어요. 우리 쌤 안 했어요. 몰라줘요. 학교 프린트 잘 보고 있잖아. 알겠냐? 오케이 여기까지 쳐봅시다.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야?